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방금 아까 측량 구분할 때 무슨 측량하고 기초 측량하고 있죠? 이렇게 기초 측량하고 뭐로 나눠요? 세부 측량 나눕니다. 세부 측량. 자, 그러면 이 기초 측량은 무엇을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 몇 개까지가 15개까지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4일이고 초과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고 일을 가산한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세부 측량은 우리가 예컨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있죠? 이런 토지 등에 따른 측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측량 기간이 며칠이고 5일이고 자, 검사 기간이 며칠이고 이게 4일에 4일. 자, 무슨 기간이 측량 기간이 5일이고. 근데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 누가하고 소유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합의를 해. 합의. 이 합의가 이제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이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15회 때 그러니까 그 문제 내고 뭐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요거를 짬뽕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기준점이 몇 개고 16점이다. 자, 예컨대 울산시 남구 달동에 무슨 측량을 경계 보건 측량을 한다. 경계 보건 측량. 자, 그러면 경계 보건 측량 하니까 가로 열고 또 뭐예요? 나중에 논란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라고 문제 냈어요? 검사 기간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검사 기간은 제외된다 그랬어요. 왜? 이 경계 보건 측량은 뭐 하지 않아요, 이거? 검사를 하지 않죠? 물론 이 지금 뭐예요?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또는이라고 나와요. 뭐라고? 기준점을 뭐예요? 설치할 때 또는 그래서 뭐예요? 검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일과 4일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 뭐 하는 기간하고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16점이면 이게 뭐예요? 15개까지가 4일이니까 이게 5일이죠. 5일이잖아요. 그럼 경계보건 측량은 이게 뭐예요? 세부 측량이니까 당연히 달동이든 무슨 동이든 간에 뭐예요? 난 그게 궁금해. 여기 달동이면 달이 유난히 큽니까? 나는 머리 구조가 뭘 딱 하면 굉장히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여긴 달이 큰 동네라 그래서 혹시 그래서 달이 크면 다른 뭐예요? 부도 나타낼 수 있고 무슨 그 어머니 얼굴도 생각나고 막 그래서 여기서 살면은 아들만 잡는다 별 생각이 다 들어갖고 계속 궁금했는데 하여튼 달동에서 측량은 며칠이라고? 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하면 며칠이라고 이거 10일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 내놓고 나서 맞은 사람이 없었어요. 말도 많고 뭐예요. 출판사마다 5일이다 10일이다 뭐예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을 제외되는데 이건 검사 기간을 집어내야 되지 않는 별 말이 많았어요. 끝내 이 인간 죽고 그 다음부터 시험 문제 안 내기 시작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문제 내야 안 내요.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고 하여튼 이해는 하신 거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눠준 프린트물에 측량에 관해서 6, 8번 문제가 안 풀었는데 틀린 거 그랬을 때 다른 거 맞고요. 5번에 뭐라 해야 됐냐면 합의를 했는데 5분의 3이 측량 기간이 아니라 몇 분의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몇 분의 몇이 4분의 1이 검사 기간입니다. 그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법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기법은 자, 일단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경험도 안 해봤고 문제도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지적에서 다 맞지 않으면 이 등기법에서 자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 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갖고 세법에서 회복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청주였던 사람은 본인이 합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100일을 남겨놓고 100일동을 싸들고 학원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기 싫어갖고 등기법을 아예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세법을 열심히 해갖고 이 지적은 12문제 다 맞았대요. 그 다음에 세법도 16문제 중에 12문제 맞아갖고 이게 24개를 항상 맞춰갖고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을 항상 95점 이상 맞으니까 자기가 그 시험 볼 때는 97.5 하나 빼놓고 다 맞았대요. 그래가 공법 꽈랑 넘겨갖고 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떡 싸들고 와서 자기 경험담을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등기법은 포기해갖고 항상 자 3번 아니면 4번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 있죠? 저거 있잖아요. 용어 있잖아요. 조삼모사라고. 조금 모르면 3번.
모두 모르면 몇 번이라고? 4번이라고? 그걸 찍어갖고 어느 정도 맞았는데 그날따라 시험 보는데 무슨 기인이 있었는지 갑자기 어른시절의 추억이 사갖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학교 다닐 때 1등을 못 해봤답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숫자가 항상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래서 뭐예요? 한번 12문제를 다 모르 찍었어요. 1번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니까 하나 맞았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갖고 물론 1번이 답이 그렇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답이 있었겠지. 옛날에 그 저 천안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학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붙으면 떨어지면 천안을 떠나라. 그럴 정도로 뭐예요? 저 하여튼 그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차를 붙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진짜 천안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1차 붙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붙었냐면 그 당시에 뭐예요? 그 학교론 10문제가 계산 문제 10문제가 다 답이 1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 뭐라고 그냥 뭐예요?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다 계산 문제만 나오면 다 1번으로 찍은 거예요. 계산 문제만.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1번보다는 조삼모사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법이 이 지금 시험 제도가 어려워져 갖고 세법이 어려워요. 세법이 어려우면 반 맞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법 뭐 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진주에 있는 어떤 29살 야간반에 어떤 직장하는 그 여자분은, 나이도 어린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등기법을 강론만 했어요. 강론만 해서 12문제 중에 9문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하다 보면, 민법 총칙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요? 채권에도 적용되죠? 총론에 나오는 얘기 다 어디 나오니까? 강론 얘기 나오니까, 강론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뭐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어느 지역의 남쪽 나라의 어느 분은 자, 60대 초반에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 지적은 딸딸 외우니까 12문제 다 맞아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3년 동안에 3개 맞았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하나씩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그걸 공부하겠어요? 그냥 학살이 미는 게 낫지. 조삼모사가 낫지. 그래서 이제 4년째 이제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니까 뒤에서 마누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런 얘기 합니다. 너 대학 다니니? 그 말에 삐리 꽂혔어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4년째 학원 다니니까 대학 다니니 그 말에 뭐예요? 역시 남자는 여자기 나름입니다. 삐리 꽂혀갖고 요 암기 방법을 비닐로에 코팅을 해갖고 요 3장으로 6페이지를 3장으로 코팅해갖고 갖고 다니면서 그 목욕탕 사우나 가서도 물에다 띄워놓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등기법은 수업 시간 이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책을 갖고 와서 집에 가서 공시법 책을 딱 펴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민법 해야지 이거 할 땐가. 그래서 팽개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괜히 공시법 시간에 세법 가져오지 마시고 아예 캐비넷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안 하려면. 이거나 저 핸드폰에 찍어갖고 달달 뭐라고 이거나 일단 외우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자, 이 등기법은 확실하게 나올 만한 거면 확실히 하자니까 확실하게. 구석구석 괜히 눌러가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책을 눌러가면서 공부하시면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수석이에요. 한 분은 5년 할 사람이에요. 할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 있죠? 별표한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 등기법의 목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등기법은 자, 3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3가지로. 일단 무슨 부분이 있고 총설 부분이 있어요. 자, 등기는 어디에서? 관할등기소, 울산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뭐로 나눠요? 총론하고 뭐로 나눈다고? 강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 강론에는 각종 권리에 관한 자, 걱정 권리. 그래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어디?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1번 무슨 등기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그죠? 그래서 등기 목적이 보존입니다. 그 보존 등기에서 갑이라는 명의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강론이 어디부터? 자, 15년 전부터 이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 5문제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7문제. 반이 여기서 나와요, 반이. 예?
반이 나온다. 그러면 자 보존 등기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예요? 을구에다 최초로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설정 등기예요. 자 물건이 5개뿐이 없어요. 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5개뿐이 없죠? 5개뿐이 없으니까 자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 예? 자 4가지. 자 그래서 4가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무슨 등기하는 거 이거? 설정 등기합니다. 설정 등기. 그러면 갑구의 보존 등기하고 을구의 소유권이 아닌 권리 4가지 설정 등기하면 지역권 빼놓고는 뭐예요? 이전할 수 있죠? 소유권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소유권도 무슨 등기할 수 있고, 이전 등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도 뭐예요? 1-1번.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는 이런 걸 우리가 등기 종류로 따지면 뭐예요? 내용상에 분류할 때는 기입 등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렇게 강론은 자,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존이고 을구의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놓죠? 이렇게 명의가 올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변경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적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가 하나 생기면 토지가 생기면 국가가 뭘 정해서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공부에 등록하죠? 공부에 등록해 놓으면 뭐가 생겨요?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뭐라고? 토지 이동이에요. 그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뭐예요? 변화가 생겨요. 무효, 취소, 해제, 그죠? 뭐 무동성 유형이 생기죠? 똑같이 틀은 법상 틀은 다 똑같아요. 그럼 변화가 생기니까 뭐예요? 변화가 생기면 뭐예요? 이동이라 하죠? 달라진다는 게요. 변화가 생기니까. 아예 근데 논에다 집 짓고 지목이 바뀌고 토지를 분할해서 뭐예요? 면적이 달라지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해 놓으면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천년만은 변치하는 게 아니라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서울 살다가 어디로 울산으로 이사 올 수도 있죠? 일부 고치는 거예요. 일부 고치는 게 뭐라고? 변경 등기 하는 것이고. 네, 변경 등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내용 전체 중에 표제부는 뭐예요? 자, 토지가 바다가 되다든가 건물이 무너졌으면 멸실 등기한다 그랬죠? 이게 소멸이에요. 그럼 갖고 일구는 뭐예요? 소멸하는 게 말소 등기. 병이 을한테 뭐예요? 돈 갚죠? 근데 우리가 돈을 갚다는 건 우리끼리 이기고 자, 그 용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아는 내용을 법률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은행에 내가 뭐예요? 담보를 설정하잖아요. 담보를 설정한다 하죠? 그래서 설정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하잖아요, 지금. 담보를 설정하죠. 그러면 이 갑이 을한테 담보를 설정해 놓고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이제 요구를 하죠? 그 요구하는 게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이다, 채권. 그러면 앞에 이제 뭐예요? 앞에 P자를 붙여요. P자가 뭐라고? 이게 자, 이 P자예요. P자가 한자로 따지면 이게 오디변이고. 그럼 어디에 입혀진 거지? 지금? 담보물에 입혀진 채권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끼리 할 때는 돈 갚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험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을 뭐 한다고?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을 뭐예요? 자, 뭐로 바꾸면 돼요? 용어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병이 을한테 돈 갚으면 뭐예요? 저당권을 뭐 해줘야 돼 이거?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번 언제나 주등기로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면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한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자, 소멸이라고 하는 게 표제부는 뭐예요? 무슨 등기하는 것이고 멸실 등기하는 것이고 갑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 등기한다. 이게 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게 머릿속에 틀이 생겨요. 그게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틀이 생기면 그 틀은 뭐라고? 지엽적인 거는 뭐예요? 시간 지나면 까먹어요. 그냥 뭐 틀만 남기니까 나지 뭐예요? 거기다 또 외우면 돼요. 외우고 까먹고 그러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간이 딱 몇 년이니까 1년도 채 안 되잖아요. 1년이다 치자니까. 근데 기간이 짧아. 이제 좀 할만하면 시험 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만하면 시험 보니까 그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 방법은 그냥 압축시켜갖고 확실히 뭐예요? 시험 문제 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시험 문제 점수가 많이 나오는 중개사법이나 이런 지정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점수를 무조건 맞아야 돼, 많이. 열심히 해갖고. 근데 여러분 공법을 열심히 해갖고 점수 나온다고? 그건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나와. 그래서 그게 과목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 다른 과목들은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공법은 뭐예요? 하면 할수록 내려가는 것 같아, 느낌에. 그건 전국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선생의
20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글하는 얘기도 그거 맞는 얘기야. 괜히 그 괜히 안 되는 거 괜히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거 뭘 하냐는 얘기예요. 뭐만 넘기라고 꽈락 넘기고 그리고 저 거제도에 그 두 문제 더 합격해서 합격한 또 전화 왔습니다. 교수님 저 다음 주에 거제도 오시면 식사나 또 하자고 전화. 그분은 그냥 기쁜 거야. 아직도 들떠 있어 아직도. 왜? 프랭카즈도 아직 안 걷었답니다. 무슨 수산의 둘째는 아직도 너무 기쁜 거야 그냥. 생각할수록 왜? 예컨대 아니 중개사법 공부해서 95점 맞고 아니 제가 그 얘기 해줬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공부하는 거 보고 계속 중개사법 하라고 만날 때마다 공법 공부하는 거 때려치고 빨리 중개사법 하라고. 그래서 공법 꽈락 넘기고 중개사법 95점 맞고 그래서 합격한 거야. 딱 2개 더 맞아갖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니 전략이.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여튼 10월 달에 공법 공부하고 있으면 내년을 기약한다고 생각하시고 뭘 열심히 하라고 중개사법 95점 이상. 유일하게 이 중개사법 공부 과목 중에서 100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은 무엇뿐이 없어요. 중개사법뿐이 없어요. 이 지적하고. 다른 건 민법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마.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하는 사람만 잘하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데만 하세요. 하라는 데만. 그래서 뭘 중심으로 강론 중심으로 해갖고 자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 총설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사항이 뭐냐면 등기가 뭐냐 의 있죠. 그 다음에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이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이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대상상 분류가 있고 내용상 분류가 있고 형식상 분류 있고 효력상 분류 있어요. 대상상 분류라고 하는 건 등기 대상에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가 있으니까 이 표제부는 뭐예요? 이 물건이죠. 갑굴구는 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학자들이 등기 책을 쓸 때 이 법을 보고 책을 쓸 때 뭐라고 이 등기 종류라고 하는 걸 나눠놓고 이 표제부가 있으니까 뭐예요? 종류를 대상상 분류해서 뭐예요? 사실의 등기 뭐라고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건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거 갖고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종류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주등기하고 뭐예요? 부기등기예요. 등기 뭐예요? 실행을 형식적으로 분류할 때 이게 등기부상의 1번 뭐라고 충청도 배 다 면적 500이죠? 그러면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항상 뭐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로만 해요.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고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자 토지의 건물의 면적이 뭐예요? 면적이 뭐였다? 면적이 뭐예요? 증가감소했다. 면적이 증가감소하면 면적은 여기뿐이 안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이 증가감소하면 이 표제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등기 하는 거이고 주등기 하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 자 분할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변경됐다. 다 어디서 하는 거이고 표제부예요. 표제부는 주등기뿐이 없어요. 자, 근데 부기등기는 예컨대 뭐니 우리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어디 이사 오면 울산으로 많이 이사 오죠? 등기부에 써 있는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뭐가 있으면 주소가 있으면 자 주소지만 바꾸는 거죠. 일부만.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변경등기예요. 표시 변경. 이게 이제 부기등기예요. 이런 식으로 등기 종류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꼭 이거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상 공부할 때 우리가 시험 문제 매년 많은 거. 자, 우리 보존등기 객체. 자,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못하고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한다. 이런 식으로 객체에서 나오듯이 대상 공부할 때 부동산 전부가 등기 대상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부를 등기할 수 있겠는가? 공유지분이 등기가 대상이 되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 이거 매년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거.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유효요건과 효력 예컨대 무권대리 등기했다. 인감유의 이주가 됐다. 민법 시간에도 배우세요 그건. 단순해 이건 판례니까 그거 갖고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돼요. 문제풀이 할 때 할 거예요 그거. 위조 나오면 뭐라고? 유효. 무권대리 유효. 그죠? 그거 이렇게 보면 돼요. 다만 효력에서 뭐예요? 추정료 효력은 이제 민법에도 나오니까 시험에도 나오니까 제가 공식으로 외울 겁니다. 부동산 표시하고 추정력이 없는 것만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하고 그러니까 맨 끝에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단어 공식처럼 찾는 거예요. 없다 하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 표시, 가등기, 사망자, 그죠? 소유권 보존등기. 요 네 단어가 있으면 추정력이 없는 거고 없다고 나왔는데 없으면 틀린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걸 언제 이해하고 그런 내용은 필요 없어요. 이 무슨 내용이 이해만 딱 하면 그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네, 외우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라고?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 학자가 아니라 뭐예요? 기능인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기능인이. 무슨 기능이? 잘 찍는 기능이. 하여튼 그래서 혹시 부족같이 이 포크를 꼭 가방에다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잘 찍는 연습을 하세요. 밥 먹을 때도 뭐부터 젓가락이 아니라 뭐라고? 포크로 자꾸만 찍어갖고 기능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론에서 일단 신청 적격 있죠? 등기부상에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적격이 중요하고. 신청이 있죠? 작년에 시험 문제 2문제씩이나 나왔어요. 신청인 2문제씩 나오는데, 신청인 얘기 나오면, 공동이냐 단독인데, 근데 작년 문제도 한 문제는 뭐예요? 일단 뭐가 문제 나오면 대의라는 단어가 보이죠, 있죠? 이 대의라는 단어가 보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있다야. 뭐 나오면 있다라고? 그냥 대의 나오면 있다야. 뭐 나오면 있다라고? 대의 나오면 있다예요. 대의권 나왔어요, 대의권. 대의권? 있다. 그 문제만 보면 그냥 그게 그냥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거.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맞고 합격한 다음에 딱점으로 맞고 합격한 다음에 꼭 합격증에는 차석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조그맣게 안 보일 정도로. 뭘 하나 외우자고 대의 나오면 뭐라고? 그냥 있다. 자, 그 시험 문제 자체가 그게 답이었어요. 대의 나오면 무조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 모든 강론의 모든 권리를 저기할 때는 항상 첫 번째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인,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걸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세 문제. 이게 세 문제니까 이 강론하면서 이 내용을 보자.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등기법 보겠습니다. 등기법 보시면 어디에 이제 자, 몇 페이지에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보시면 자, 적어도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를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있죠? 3번에 그 첫 번째 점 앞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줄만 쳐놓지 않죠. 자, 뭐라고? 등기관이 등기를 뭐 했어요? 마쳤어요. 자, 등기관이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 자, 이런 식으로 등기관이 등기를 뭐 하는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다. 하는 게 마친 경우. 자,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언제냐면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된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해요.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특히 용의물권이나 저당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유역지, 승역지 목적 범위, 전세권의 전세금은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등기사항이에요. 근데 만약에 존속기간이나 임의적 사항들이 있죠? 그러면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그러면 틀리고 무슨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등기원인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있다면 등기사항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등기부에 쓰인 이 등기사항 있죠? 이런 등기사항을 이렇게 등기를 마쳤다는 등기사항을 이렇게 등기부에 쓴 거예요. 그럼 마친 경우는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어떤 등기관이 등기부를 받는지 식별별로 표시해요. 본인의 아이디를 뭐예요? 지방법원한테 부여받아요. 매일매일 있죠? 업무 볼 때 이렇게 부여받아요. 부여받으면 등기를 마치면 거기다 뭐예요? 자기 아이디를 써놔야 돼요. 옛날에 도장 찍듯이. 은행 담당 직원이 뭐예요? 이렇게 까만 도장 있죠? 이거 이름 써있고 여기 성 써있는 이거 도장 찍듯이 식별별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예컨대 저당권의 채권액을 7억이라고 할 것을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또 쳐갖고 70억이라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식별별로 표시한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식별별로 기록하면 이게 등기를 마친 경우예요. 그 등기를 마친 경우 뭐예요? 언제 접수시 있죠? 이 접수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대. 접수시가 언제예요? 전산정보 조직에 의해서 저장할 때다. 저장할 때. 근데 우리가 왜 등기를 마치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게 되면 이 물권 변동을 등기관의 뭐예요? 그 행태 있죠? 자, 등기관의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뭐예요? 깔끔하게 처리하고 화장실 가고 먹을 거 먹고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일하면서 계속 커피 마셔가면서 뭐예요?
자, 이렇게 빵 먹어가면서,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등기관의 행위 때문에 물권 변동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면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등기 접수 받는 거는 뭐예요? 깔끔하죠? 순서 받는 게. 그래서 항상 앞으로 소구해서 뭐 할 때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를 마친 경우는 그 바로 밑에 줄에 마친 경우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미리 부여받은 뭘 기록한다고 식별부로 기록해요. 그러면 접수할 때가 언제냐? 그 밑에 등기 신청은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뭐예요? 신청 정보가 어디에?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 동그라미 저장할 때. 접수 시가 언제라고? 저장할 때다 했죠.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뭐예요? 접수 받을 때 저장할 때다. 이걸 구별하는 실익은 이렇게 저장할 때라는 구별하는 실익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리를 공부할 때 민법 판례를 공부합니다. 뭘 공부하냐면 만약에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를 신청하고 뭐예요? 신청하고 사망했는데 그 등기 신청이 적법한 신청이라면 그 등기 뭐로 보자고? 유효한 걸로 보자. 그게 이제 판례예요. 그 도대체 적법한 신청은 언제를 적법한 신청으로 보겠냐? 이게 뭐예요? 이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가 그때요. 그러니까 대리는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걸 보고 죽어야 되니까 요거 클릭하는 걸 보고 죽어야지 그 등기가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이제 그걸 구별하는 실익이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 거라고? 등기가 완료되면 뭐 할 때? 저장할 때. 그게 구별 실익이다. 이게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나 등기관은 죽더라도 뭘 보고 죽으라고? 등기관이 저장하는 걸.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적법한 신청이라면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구별 실익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67페이지에 등기의 종류. 그래서 거기 쌍가로서 한번 형식에 따른 분류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중요하다는 게 별표합니다. 그거 중요하니까 별표한다는 게. 자, 그러면 형식에 한 분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법적 형식적으로 분류할 때 등기부에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이렇게 뭐야? 1-1번 이렇게 부기 등기를 만들어냈다는 게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에도 나왔지만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뭐예요?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존등기, 전등기를 주등기 한다는 건 답으로 안 나와 이거. 너무 뻔한 얘기니까.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표제부, 부동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이 표시 변경이 언제나 주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하는 거죠? 그 멸실 등기는 이게 바다가 됐어요. 그럼 여기다 2번에 뭐라고 날짜 쓰고 자 토지 멸실로 인해서 이걸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실 등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논에다 집 지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미전 네 가지 사이 중에서 일부인 뭐라고? 지목 탑만. 후발적으로 뭐예요? 논에다 뭘 줘갖고 집을 줘갖고 자 지금 현재 집이 있는데 자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으니까 답을 했으니까 전부가 불일치예요? 일부가 불일치예요? 일부가 불일치하다는 얘기. 그게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같고 자 뭐만 답만 모르고 치는 거예요 이거. 돼? 이게 바로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갑구나 을구의 등기사항 중에서 전부인 뭐예요? 자 그 내용이 부적법하다는 거죠. 예컨대 갑과 을의 원인 행위가 무효가 돼서 자 갑이 병하고 이 등기를 말소한다. 이전 등기 말소하고 아니면 병이 얘한테 돈 갚고 뭐예요? 무슨 등기를?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무슨 권리를? 자, 뭐든 뭐예요? 말소 등기는 뭘 말소하든 간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뭐로만 해요? 주등기로만 해요. 항상 말소 등기는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해요. 자, 언제나 부기 등기하는 게 뭐예요?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이 있어요. 명인에 뭐가 있다고? 표시 변경 등기가 있다.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자, 예컨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울산 남구 달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럼 지금 울산에 살고 있죠? 등기부는 뭐로 돼 있어요? 서울로 돼 있죠? 그러면 전부가 불일치예요? 일부만 불일치예요? 일부만 불일치하지. 왜? 주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뭐만 바뀌었으니까? 표시사항 중에서 거주지만 바뀌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 아래 이게 주등기로 하면 이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표시만 바뀌니까. 2-1번, 이 주등기의 새끼다, 이게 새끼. 그래서 2번 주등기에 이 병이라는 이 명의인의 등기 명인, 등기부에 명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 있죠? 명인의 뭐만 바꾼다는 이게. 표시만 변경한다는 게 표시만 변경이에요. 표시만 변경. 원인이 뭐예요?
정거예요, 정거. 이사라고 안 쓰고 뭐라 쓰는데 아직도 등기부상에 정거라고 써요, 정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 이게 한글화 될 텐데 아직도 일본 사람들의 그 정거라는 표현이 일본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옛날에 일본에서 대학 다니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셔갖고 그 민법 책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는데 아직도 뭐야, 아직도 그 스승님의 뜻을 기려갖고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 20년, 20, 30년은 더 지나가야지만이 바뀔 것 같은데. 정거가 뭐라고? 이사 갔다. 그런 얘기.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울산시, 그 다음에 뭐예요? 남구, 그 다음에 뭐예요? 달동, 111로 이사 왔다. 그럼 일부만 지으면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등기부상에 1번 누구 갑이 소유권자예요. 자, 이 소유권자가 어디에 예컨대 을구에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했어요. 채권액이 1억 2천이고 누가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뭐예요? 갑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갑을 나중에 이제 의무자 권리자 얘기할 때 이 갑을 뭐라고 얘기도 하고 소유권자라고 얘기도 하고 돈 빌려오니까 얘가 누구예요? 채무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입니까? 저당권 뭐라고 얘기하고?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설정자라고.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자, 시집 오기 전까지는 본인 이름이 누가 이름을 부르죠? 그 시집 왔어. 이름을 까먹어. 뭐라고? 누구 엄마. 무슨데? 그 거제도 가니까 이 거제도 남단에 보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몽돌. 자갈로 된 거, 그 몽돌이. 뭐 흑진주 몽돌인가? 예, 거기서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름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몽돌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양평 사람은 양평댁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소유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채무자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고?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 아니면 뭐예요? 저당권자 아니면 뭐라고? 채권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예컨대 변제기가 언제예요? 변제기가 2024년 4월 17일. 우리 갑한테 전화합니다. 변제기가 돌아왔다. 나한테 돈 갚으라. 그거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병은 저당권자지만 뭐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그거예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뭐예요?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이 채권은 이게 주인이야. 종론 띄고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 누구한테? 얘한테 돈 빌려주잖아요. 얘한테.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다는 걸 알려주고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어디에 붙여져 있는 거? 저당권에 뭐예요? 이 저당권이란 권리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런 걸 등기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뭐예요?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문에 나올 때 뭐라고? 저당권 질권이나 권리질권이라 나오면 뒤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으면 질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앞에 권리질권이라 하면 이게 무슨 등기 하는 거이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잖아요. 이 이해한 거는 언제 까먹는다고? 이따 밥 먹을 때까지도 안 가. 나가다 까먹어. 그러니까 뭐야 무슨 머릿속에 뭘 집어넣으라고 권리질권이 뭔지 모르지만 항상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부기등기 한다고 자꾸만 기억하라는 게 그게 지문에 나오면 이게 부기등기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매특이하게 작년에 문제 나왔을 때 뭐가 나왔어요? 자, 다음 중 부기등기 하는 게 옳은 것 하게 되면 특약이나 약정. 따라해보세요.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다시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래요.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냥 찍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이면 끝에 특약과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야. 왜 대항력 때문에? 그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예컨대 그러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갑이라는 친구가 뭐예요? 자, 을이라는 친구한테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을 팝니다. 내 아들내미 미국 대학 공부하겠다 했죠. 근데 미국 간다 하고 다 뭐예요? 능사는 아닙니다. 요즘 뭐예요? 이슈가 되는 친구가 성이 무슨 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유명한 게 이제 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대치동에 요새 울산은 그런 일 없겠죠? 강남 대치동에 그 대치동에 학원가에 어떤 놈이 학생들한테 뭐예요? 음료수 뭐예요? 그 주고 나서 거기 그 학부모한테 전화 오고 네
네 애들내미 뽕 맞았다. 신고한다 막 그래갖고 걸리고 막 그러는데 이 세상 무섭습니다. 예?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기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 되고 미국 갔는데 집을 얼마에 팔고 5억에 팔고 미국 갔는데 아들내미 뽕 맞고 그러면 데리고 와야 되겠죠? 나 다시 돌아올 거다. 자, 그래서 다시 팔아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환매 특약이에요. 자, 그럼 환매는 환매매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임차권 아니면 환매, 채권 두 개뿐이 없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래서 항상 채권은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하라 그랬지 채권 변동은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안 해도 권리는 취득해요. 왜 등기하느냐 이게 환매 특약 등기하는 부기 등기 왜 하느냐 이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임차권이 대항하려고. 왜? 제3자 소유권자한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어디 등기부상이. 1번 갑. 2번 이전 등기해요. 그러면 이 환매 특약 그 채권이니까 계약서 갖고 있다가 5년이 들어와서 얘한테 계약서 보여주고 나한테 도로 팔아라. 그래요. 당연히 계약맺은 사람이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문제는 뭐예요? 얘가 제3자한테 팔았을 때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이 채권 계약서 갖고는 얘한테 뭐예요? 나한테 도로 파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항상 뭐예요? 그래서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뭐 하라는 얘기니까 2-1번에서 무슨 등기? 환매 특약 등기를 이렇게 해놓으라 아니게요. 그래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특약 등기 해놨는데 얘가 이제 부동산을 팔았죠? 팔았어요 병한테.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다시 5년일에 돌아와서 뭐 해오는 거예요 지금? 4번에서 이전 등기 해오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갑 앞으로 사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도로 사왔잖아 환매.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건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죠? 그 환매권자가 환매를 실행한다는 건 자기 앞으로 도로 사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환매고 이전 등기 해왔잖아요 갑이. 이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해오는 거예요? 단독 신청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신상수의 이전 등기만 이게 단독이라고. 그 여러분이 단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한속에서는 그런 거죠. 시어머니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꼭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신상수는 신상수만 단독이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해도 그래도 이게 환매가 시흥인데 이게 시읒이 아닌데도 이걸 단독이라 한다는 건 그냥 시누이나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다는 얘기. 나는 울산 사람들은 그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 뭐가 단독이라고? 신상수.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걸 설명을 듣다면 저렇게 도로 사오는데 혼자 해오지 이렇게 생각뿐이 안 들어가. 그게 인생을 망친다니까 그게.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안 해오냐 이게요. 뭐만 단독이라고? 신상수 이전 등기만 단독이라고. 맨날 뭐 기억니은은 시읒인데 이게 시읒이만 단독이라는데 왜 시흥인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그런 생각하면 헷갈려요. 유중이면 유중이 단독에 공동해요. 공동해요. 이게 동그라미 유중이니까 이건 시읒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자꾸 안 해오면 꼭 유중은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할 것 같은 느낌에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저 흥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지금 또 내가 얘기했다 해서 외울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이 얘기를 계속 신상수 이 얘기를 계속 씌울 때까지 제 입에서 한 5,000번 할 것 같아요. 머리도 양심 있지 외울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저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뭐만 단독이라고? 신상수 이전 등기만 단독이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맨날 맨날 민법도 배우고 대항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환매 특약을 하면 환매 특약 약정 부기 등기. 자, 환매 특약 공유물 불분할 약정. 특약 약정은 부기 등기 대항력이라는 건 얘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제3자한테 뭐 해달라고? 도로 팔아달라고 얘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다시 환매 특약과 약정은 부기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 등기 대항력. 특약 약정 뭐라고? 부기 등기 대항력. 얘한테 보러 팔아달라고 주장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환매 특약하고 부기 등기. 자, 그러면 뭐예요? 예컨대 저당권. 자, 저당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그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예요. 자, 우리가 등기 목적이 이렇게 뭐예요?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있죠? 물건 5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 등기잖아요. 이 소유권의 이전 등기만 그것만 주등기예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지상권 이전 등기. 자, 지역권 안 되고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있죠? 뭐 임차권 이전 등기. 그 환매권도 이전할 때는 이건 부기 등기니까 부기의 부기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몇 글자? 소유권 이전 등기. 요 글자 수로 따지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나오죠? 요 7글자만 주등기예요. 나머지 다 나머지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전 등기 나오면 다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부기 등기 하는 거예요. 뭐만 주등기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저 칠판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비슷한 걸 한번 써볼게요. 자, 예컨대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이전 등기죠? 요건 주등기래요? 부기등기예요? 이거 부기등기예요. 요건 뭐예요? 청구권 이전하는 거예요. 채권 이전하는 거라고. 그죠?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눈에 이게 주라고 하려는데 남들이 부기등기 하니까 입이 쏙 들어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등기라고? 부기등기 무조건. 뭐 아니면 이전 등기 앞에 소유권 아니면 다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외워두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외우라고? 자, 이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등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등표가 축구선수 이영표 있죠? 얘가 이제 뭐예요? 문어보다도 축구 스코어를 잘 맞추니까 맨날 기자들이 뭐예요? 축구 내일 시합만 있으면 항상 영표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내일 스코어가 어떠냐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표가 아니라 등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질환이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사람 죽으면 부고한다 그랬죠? 연상에서 그렇게 외웁니다.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떠났다고. 그냥 하여튼 나를 위해서 영표를 죽이는 거예요.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예요?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했죠? 그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그 암기 방법 몇 쪽에 여러분 거기 16쪽 있죠? 그래 16쪽 거기 여기 부기등기 등표가 질환으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그랬죠? 그리고 참 외웁니다. 외우고 갖고 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잘 찍자는 얘기예요. 찍어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작년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있죠? 1번 문제. 이게 작년 시험 문제. 여러분 모의고사 봤나요? 네? 그 모의고사 보니까 그거 작년 시험 문제를 거기다 조금 고쳐놔갖고 똑같이 냈던데. 예? 그래서 아니 어나운 가서 작년 재수생한테 물어봤어요. 작년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냈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봤는데 생각이 안 난답니다.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작년 10월 달에 봤는데 시간이 몇 개월 지났는데 생각이 안 나겠지. 거기 1번 부기등기라는 거 옳은 거 써놨죠? 딱 쳐다봐서 그 2번에 뭐가 보여요, 거기?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이 뭔지 모르지만 뭐가 보이면 약정, 특약 보이면 무슨 등기 하는 거 항상 부기등기해요. 그러면 1번에 멸실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 할 것이고 3번에 이전 등기는 너무 당연히 답으로 안 나와 이거 저는. 분필 등기는 토지를 분할하면 뭐가 바뀌어요? 표제부에. 면적 바뀌겠지. 면적 바뀌잖아요. 표제부에. 그럼 당연히 뭐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무슨 등기 한다 그랬어요? 항상 주등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응 표제부의 등기. 표제부는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만 하는 거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거지로 문제 내는 것 같은데 맞으라고 내는 것 같은데 이 맞으라고 낸 문제를 틀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